안녕하십니까. 뇌피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아이폰을 극딜하기 시작한 지 근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극딜하면서 든 생각, 사실상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불매 운동도 하겠다, 뭐, 사지도 않겠다, 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가격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놓고 어떻게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구매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내가 쓰다 버린 안드로이드 폰이 하나가 있었어요. 갤럭시 S6가 공기계가 남는 게 있어서 잠깐 써봤는데 사실상 애플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아이폰 노선을 바꿀 수는 없겠다. 가격도 기존에 있던 휴대폰을 판매를 하고 또 그냥 새로운 할부로 접어들면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또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폰 10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죠. 사실상은 이제 좀 한참 전에 구매를 했어요. 한 열흘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저런 판단과 과정 끝에 아이폰 10을 개통하고 이제 무려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디스도 하고 판매 부진도 예상도 했지만 사실 제가 사놓고 판매 부진을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면서 든 생각이 그랬거든. 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매진이라고 막 얘기하고 몇 차 예약이다라고 했는데 어디든 바로 가서 살 수 있으면 내가 왜 사전 예약을 하고 내가 왜 거기에서 등록을 해? 그냥 집 앞에 저기 휴대폰 매장 가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뇌피셜의 한계 때문인지 1500만 대 판매고를 올렸다는 기사가 뜨면서 제 주장은 일시에 거짓말이 되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이폰이 뒷심을 발휘해서 애플이 4분기 매출 100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분석가들의 말에 동의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열흘 동안 아이폰을 써봤기 때문이죠. 아이폰 10 열흘 사용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통 아이폰 리뷰어들은 이렇게 아이폰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리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오로지 토크로만 리뷰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속어 좀 불편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거 컨텐츠 즐기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클릭해 주십시오. 좋은 점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사실상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뭐가 없냐고요? 주어가 빠진 문장이라면 개소리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틈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심지어 어떤 때는 안면 인식 후에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순간조차도 그 틈 자체가 잘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인식이 빠르고 성능이 굉장해요. 성능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2013년 맥북 미드 버전과 동일할 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본 결과 이 전작인 아이폰 7과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멀티코어 프로세서는 거의 2배 넘게 굉장히 좀 좋아졌고 싱글코어 같은 경우도 30% 이상 상승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능에 진짜 투자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2 패치도 업데이트되고 출시 후 한 달 만에 서너 번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쭉쭉 된 것 같아요. 사후 관리는 좀 빠릿빠릿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샀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는 분명히 해줘야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슈가 생겼는데 11.2 패치 후에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되지 않는 장애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불량품들을 좀 양산하고 있는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두 번째 좋은 점, 그립감입니다. 우리말로 손에 쥐는 느낌이라고 순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이폰은 원래 4.7인치 U6부터 4.7인치와 5.8인치 두 가지 버전의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아이폰을 짠! 합쳐놨어요. 그래서 아이폰 8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베젤이 위아래로 가리고 있어서 살짝은 답답한 느낌은 들었지만 아이폰 이제 5.8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답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바보같이 뚱뚱한 모습은 아이폰 6 플러스 나왔을 시절에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됐었죠. 사실 제가 쓸 때도 너무 크고 불편해서 주머니에 넣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아이폰 X는 이 둘이 합쳐져서 나온 아이와도 같은 어떤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장점만을 싹 합쳐서 이렇게 딱 나온 거죠. 디스플레이는 5.8인치로 아이폰 플러스와 동일하고 크기는 4.7인치 아이폰보다 살짝 커서 아주 불편함 없이 아이폰을 손에 쥐는 느낌이 나쁘지 않도록 설계가 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쳐놓고 나니까
아이폰 5처럼 디스플레이 길이가 비약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뭐 이제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6:9 사이즈로 그 스크린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넓어요. 한 1.85:1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베젤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노치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죠. 아이폰 X, 그러니까 아이폰 10 좋은 점 세 번째입니다.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애플은 사실 삼성에 비해서 카메라가 조금은 뒤처졌던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핸드블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아쉬웠던 과거 아이폰 카메라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저조도 카메라 같은 경우, 저조도에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도 이 전작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다소 어두운 면이 보였어요. 근데 이번 그 아이폰 10으로 넘어오면서 카메라가 정말 비약적으로 괜찮아지긴 했었죠. 밝은 경향이 좀 생겼죠.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는 거의 최상의 어떤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요. 네 번째는 투르톤 디스플레이입니다. 투르톤 디스플레이가 뭐냐? 바로 이제 중간에 어떤 화이트 밸런스에 맞춰서 화면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누런 빛깔, 그러니까 주광색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장소 따라 바뀌는 색온도에 따라서 눈이 느끼는 피로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노래졌다가 누래졌다, 빨개졌다, 파래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좀 덜어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때문인지 밝기는 좀 전반적으로 밝아졌고요. 뭐 기왕 뭐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OLED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뭐 엄청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상당한 발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기존 LCD TFT 패널을 쓰고 있었던 아이폰의 그 특성상 사실상은 조금 색이 바랜 느낌, 좀 생동감이 넘치는 색깔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느낌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보기 불편하지 않네? 뭐 그나마 발색을 좀 내려고 노력을 했네. 요 정도 느낌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은 있었죠. 근데 이제 OLED로 넘어오면서 좀 불안했어요, 사실. 왜냐면 삼성의 그 색감이 너무 싫었거든. 심지어 삼성 패널을 쓴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는데 사실상 이제 맞대면하고 보니까 삼성처럼 너무 자극적이거나 자규적인 어떤 색감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작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대략 뭐 살짝 더 증가됐을 뿐이지 이게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색감으로 출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삼성에서 OLED 패널 받았다고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걔네들의 기술력으로 약간의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아요. 애플 자체만의 어떤 그런 색감들이 나쁘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점 바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이상하다, 뭐 그게 뭐 괜찮냐고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건 뭐 아이폰 10에서 편리함으로 따지면 정말 갑오브 갑 기능입니다. 몰폰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중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굴 인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둡거나 흔들리거나 내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거나 얼굴에 뭘 착용하고 있거나 얼굴을 반쯤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식률로 얼굴을 인식을 하고 잠금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잠금이 해제되기 전에는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잠금이 해제되는 즉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아이폰의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극딜입니다. 아래 내용들은 다소 분노를 동반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질 것 같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 단점입니다. 홈버튼 부재. 홈버튼 부재로 인한 상하 구분이 혼돈이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다거나 책상 위에 놨을 때 급해서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임 좀 많은 그 직업이라서 이렇게 대충 놓고 뭐 일을 하다가 휴대폰 사이즈하고 딱 집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냥 폰이 거꾸로 들려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휴대폰 버튼이라도 있으면 저렇게 작업하다가 휴대폰 어딨어 이렇게 만져서 여기가 바로 됐지 하면서 딱 켤 텐데,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거꾸로 돼 있으니까 되게 당혹스럽다라는 거죠. 당황스럽고 뭐야 이러고서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약간 기습 공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애플의 대다수의 앱을 쓰다 보면 위아래가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딱 위에가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앱들이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호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아래가 이렇게 잘려서
출력이 돼서 기존 아이폰 8의 어떤 거는 화면 사이즈, 4.7인치 화면 사이즈처럼 보이게 되는 상태로 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호환이 되는 앱들이 생겨났는데,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폰의 어떤 사이즈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뭐 위아래가 차단되는 앱들을 쓰다가 갑자기 풀스크린의 앱을 딱 쓰게 되면 갑자기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치 디스플레이가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갑자기 쓰고 있다가 브루스 윌리스를 만나. 브루스 윌리스 M자 탈모. 요즘은 다 빡빡이신데 M자 탈모를 띡 만납니다. 그래서 거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좌우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이게 확대가 돼서 화면에 꽉 찬 상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원한 그 시야로 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지만 역시 노치 디스플레이가 딱 걸립니다. 영상을 보다가 왼쪽으로 시선이 빡 쏠려요. 그래서 상당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홈버튼 디스플레이 뭐 설정해서 켜고 끄거나 할 수 있겠지만 홈버튼 디스플레이 요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홈버튼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이렇게 켜졌을 때 요 아래 보이는 요 하얀색 요거예요. 이렇게 밀어 올리라고 표시가 나와 있는 이 하얀색 이건데, 이 하얀색 그 바가 가로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거 보면서 하네. 가로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하단부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거 공간만큼이 아래가 띄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커졌다가 뚝 작아지죠. 이 증세가 나타나요. 이거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뚝 작아집니다. 뚝 작아져요. 그러면서 작아져. 그러면 여기 베젤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UI를 어느 정도 정돈을 해놔서 이런 증세까지는 안 나타나는데,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의 경우 저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짤막한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거는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요. 저게 굉장히 빡칩니다. 이거는 이런 디자인은 제가 3살 때 외가댁에서 봤던 자바라식으로 열고 닫는 흑백 나무 TV가 생각나는 강제 베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이따구로 기본 사양 스펙을 만들어놨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사실상 아이폰 플러스보다 약간 좀 용량이 작아졌어요. 용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배터리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모율이 빠릅니다. 지금 어찌됐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식을 좀 켜고 보면 여기 깜빡거리는 거 보이죠? 제 눈에는 안 보이는 적외선 요 깜빡거림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 덕분에 뭐 이 뎁스 카메라겠죠? 이거 덕분에 지금 뭐 얼굴 인식하고 열어주고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배터리 소모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처음에 그 아이폰 6나 아이폰 5 썼을 때 그 충격까진 아니야. 걔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완충을 하고 갖고 나오면 점심시간 때 30%가 남는 녀석들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아침에 이렇게 들고 나와서 회사에 도착해서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뭣도 하고 해서 도착하면 한 5, 60%팍 깎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뎁스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충전 자체도 더딥니다. 충전 자체도 더뎌요. 그럼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패키지에 함께 29W 고속 충전기를 넣어줬어야지. 그걸 또 10만원이나 내고 사게 만드는 게 애플의 횡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능을 빼면, 뭐 배터리 빨리 단다고 이 기능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이폰 10의 핵심 기능인데. 아이폰 10의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이게 지금 거의 최고의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점입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 왜?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안 되죠? 애플 케어 서비스 진짜 겁나 좋습니다. 왜 20만원을 내면 2번까지 액정이 깨졌을 때 2만원, 3만원에 고쳐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액정이 2번 깨졌을 때 비용 얼마예요? 리퍼 받는데 60만원, 2번 리퍼 받는데 120만원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해놓으면 20만원에다가 3만원만 내면 돼. 그럼 끝. 그럼 얼마야? 3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2번의 아이폰을 깰 수 있는 보너스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휴대폰 보험을 가입을 해도 3분의 1은 내가 내야 돼. 그러면은 이제 25%인가요? 25%가 30%는 내가 내야 됩니다. 그럼 거의 돈 50만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애플케어보다 좀 더 부당한 어떤 서비스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공인 애플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공인 애플 대리점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리퍼죠. 깨먹었어. 리퍼 받았어. 그럼 내가 이거 산지 뭐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깨먹었단 말이야, 실수로. 그러면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를 그
리퍼 제품을 내가 또 갖고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뽑기 운도 있죠. 뭐 또 뽑았는데 성능 안 좋아, 뭔가 이상하게 문제 있어, 이러면 화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테스트를 다 거치고 온전한 것만 주는 거라고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메인보드를 갖고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기분이 안 좋지, 당연히. 어느 정도 쓰이다가 온 놈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봐도 조금은 좀 짜증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격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4분기 100조 원 돌파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이건 뭐 돌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계속 극딜을 했던 부분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불매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사실상 사긴 샀죠. 미국 내 가격이 999달러도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3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매월 256기가 기준 69,000원의 할부가 발생을 하죠. 7만원 요금제 쓰면 14만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약정 할인이니 뭐니 이런 할인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할인은 됩니다. 할인은 되는데 월 한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을 받게 되죠. 그렇다 해도 5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5만원 플러스 7만원은 얼마? 12만원, 12만 5천원, 13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14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을 내가 매달마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늘 해왔던 얘기예요. 너무 비쌉니다. 이럴 거면 패키지에 에어팟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패키지에 에어팟이 좀 비싸. 야, 이렇게 비싼 21만원짜리 고가 이어폰을 공짜로 받아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 29W짜리 고속 충전기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야지 이 가격이 설명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무 무리수인 겁니다. 저는 일단 샀습니다. 저 같은 앱등이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1,500만 대는 팔았어.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때를 틈타가지고 마구마구 팔았다는 거예요. 마구마구 팔았지만 사실상 너무 비싼 가격, 너무 비싼 거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많지 않은 이런 휴대폰을 누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주겠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또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 잘못돼가지고 뭐 망가지거나 그러면 리퍼고 지랄이고 안 받고 그냥 아이폰 SE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승질이 좀 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애플의 독주, 애플의 어떤 상장, 애플의 어떤 발전, 사실상은 이 아이폰 10에서 다 털어먹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놨어. 내가 이만큼 좋은 제품을 내놨지.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비싸기만 하고 이게 세상 최고의 핸드폰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는 건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아니라 그냥 앱 부심인 거야. 그냥 애플 부심인 거야.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 애플 부심, 나 애플 써. 사실상은 나 이제 7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은 있었어. 뭐, 나름 좀 뭔가, 뭐, 있어 보이는 느낌이냐라는 의식은 있었어, 내가 좀 뭔가를 쓴다, 이런. 혈액형 성향 나누듯이 삼성,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사람과 애플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비싼 값에, 이렇게까지 별거 아닌 휴대폰을 이렇게 내놓은 애플의 어떤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립해놨던, 지금까지 누적해놨던 아이폰의 팬들의 기대 심리를 최종적으로 싹 빨아먹고 끝내겠다라는 어떤 판단으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 기계 한 대 많은 양의 이문이 남으면 박리담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어떤 한 그 시청자분의 말처럼 비싸면 사고 싶어진다라는 무슨 심리가 있다나 봐요. 그런 심리처럼 비싸니까 그래 나 뭐 특별한 휴대폰 쓰고 있어 라는 어떤 계층의식이랄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필품이고 소모품입니다. 비싸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10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충분히 비싸. 근데 혜택도 별로 없어. 거기다가 뽀개지면 리퍼를 해야 된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시스템의 휴대폰을 계속 써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늘 말하는 거지만 애플은 안 망해요. 그냥 이대로 공룡기업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공가도에 늘 서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니까 능력자들 기용해서 기업 돌리면 퀄리티 디펜스 되고 언플 해대면서 물건은 어찌됐든 팔겠죠. 애플이야, 나 애플인데 내가 내 제품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언플 해대겠죠.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함인지 아니면 안전빵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4분기 100조 원 돌파는 사실상 잡스급의 혁신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넘을 거예요. 제가 뭔가 어떤 기업의 경제적인 부분을 예측하면 늘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좋을 순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점이 있을 필요는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엄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니들한테 충성해주는 고객들한테 좀 잘해라 이 새끼들아.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